그 당시 최저임금이 결정이 2018년도 최저임금 결정되고 나서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그 당시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보여주려고 했던 건 노사가 정해진 금액에 상당히 근사하게 이견 차이를 보이면서 큰 문제 없이 인상에 동의를 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지나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경영계 내부에서도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 정부의 입장에 동의하는 세력이 존재했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면서 만들어진 그 시나리오 내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어떤 거수를 하고 표결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까지 나왔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진짜 그 최저임금위원회 사태뿐만이 아니고 개인적으로는 이민까지 가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논리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대다수의 소상공인들이나 또 거기에 최저임금을 받는 그 근로자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도 정해지는구나. 저는 그렇게 그때 3년 2015년, 16년, 17년도 최저임금 3번을 그 심의를 하는 과정에 참여했지만 나름대로는 합리성이 있게 정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2017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어떤 절차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상당히 부끄럽다. 최저임금위원회로서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로감독을 30년간 잘못해 한 어떤 근로감독을 정상 법의 기준으로 근로감독 기준을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한테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으로 걸리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법원에 가면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이 아니에요. 그거를 지금 저희가 문제 삼는 거거든요. 근로감독에서는 그러니까 거기에 핵심 키워드는 주휴수당이에요. 주휴수당. 법에서는 최저임금의 그 위반 사업장을 비교할 때에 그 해당하는 사업장의 임금을 비교 대상 임금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최저임금과 비교 대상 임금의 많고 적금을 따라 가지고 위반 사업장이냐 아니냐를 따지는데 법원에서 판단하는 기준은 기본급에다가 주휴수당을 넣어서 그걸 소정 근로시간으로 나눈 것을 가지고 최저임금 시급과 비교를 해요. 이거를 이제 예. 근데 그렇다면은 주휴수당은 곧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근로감독에서는 주휴수당을 빼고 근로감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쉽게 기본급이 최저임금 시급과의 요 비교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기본급에다가 우리가 정한 근로계약서에 정한 기준 기본급에다가 지출된 주휴수당을 넣어서 이거를 근로시간으로 나눈 걸 가지고 최저임금 시급과 비교를 하는 게 법의 기준인데 근로감독은 이 근로계약의 시급을 최저임금 시급과 비교를 해서 이게 맞느냐 이렇게 좀 접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소상공인이나 일부 영세기업들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보다 과다하게 지출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고용노동부가 다 토해내야 돼요, 사실. 예? 그동안에 이제 그래서 사실은 최저임금 분쟁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원래 이제 각종 OECD 지표가 최저임금의 시급 결정 내에 산입범위 주휴수당을 다 포함해서 그 수준으로 하기 때문에 OECD에 제출하는 수준은 우리 그 결정된 시급으로만 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상당히 낮게 지금 돼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적용할 때에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놓다 보니까 20%의 가산 효과가 있어 보니까 지표에서 보는 어떤 체감 강도보다 현실에서의 최저임금은 상당히 세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만이 많은 거예요. 연구자들은 이 정도면 버틸만 한데 왜 이렇게 아웅다웅 되지? 현실에서는 더 많이 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 학자들이 보는 어떤 최저임금과 체감과 실제로 이게 틀리다 보니까 불만이 쌓인 거란 얘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어떤 그 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빨리 내려와야 돼요. 그래야 정부도 10,000원을 갈 수 있는 사실은 그 조건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저희하고 이제 그 긴급 스터디를 했어요. 홍종학 그 장관 후보께서 저희 소상공인 단체들하고. 예. 물론 이제 관심이 소상공인 관련된 부분에서 관심도 많으셨지만 특히나 이제 그 장관이 이제 될 경우에 현안들을 대처하기 위해서 애정을 보이는 그런 성의는 있게끔 접근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스터디하는 자리는 아니었고 간담회였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많이 배웠다. 그 현장에 대한 어떤 목소리들을 접해서 뭐 청문회에 임하는 어떤 부분에서 많이 도움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때 실질적으로 그때 얘기했던 부분을 상당히 많이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은 하시더라고요. 뭐 그때 나온 얘기가 뭐 주유소 관련된 카드 수수료 업종별 카드 수수료에 대한 어떤 불합리한 점들, 그다음에 무슨 뭐 임대차 관련된 것들, 뭐 그다음에 뭐 최저임금이 뭐 소상공인들한테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꼼꼼히 파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어느 정도 좀 중기벤처부 장관이면 사실은 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부에 알리고 또 우리의 정책을 또 만들어내는 게 또 그 부서이니까 그 부분에서는 시작은 일단 좋은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경쟁을 부추기는 공정거래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소상공인의 공정거래는 그게 아니고 좀 규제를 통해서 넘어오지 않는 체급별 경쟁이라든가 이게 좀 더 세분화한 어떤 경쟁 이걸 요구를 하는데 게다가 그 전속 고발권에 대한 부분을 그 폐지를 하고 소상공인 연합회와 중소기업 중앙회에 고발권을 주는 신설 조항을 넣으면 그걸 통해서 규제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과도한 경쟁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고발권으로 좀 이렇게 줄이지 않겠는가라는 부분에서는 좀 뭔가 이렇게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정책이 중복되는 정책이 많고, 그 다음에 뭐 비슷한 일을 하면서 양단체에 있는 게 별로 효율적이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뭐 결정적인 계기는 이번 최저임금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적절한 어떤 대응을 중기중앙회가 좀 입장차가 있더라. 예,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그러니까 확실하게 소상공인을 위하기 위해서는 어정쩡한 중소기업 중앙회라는 어떤 중소기업 중앙회가 할 일은 따로 있다고 봐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서 뭐 각을 세우자는 얘기는 아니고 좀 전문성을 좀 세우자라는 쪽이 더 맞을 것 같아요.